네, 일단 녹화 강의 시작하고요. 이제 신소재와 미래기술 세 번째 강의, 폴리머 물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음, 제너럴한 폴리머의 그 물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 적용되나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폴리머는 사실 되게 반도체 물질이랑 애초부터 목적이 다르죠. 이제 저희들이 쓰- 어차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물질을 쓰게 되는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도체 성질을 가진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기반의 물질을 폴리머라고 하고 이제 자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내추럴 폴리머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쓰는 거 특히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쓰는 플라스틱 또는 뭐 고무, 관 등등 저희들이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유기물 체인을 가지고 신테릭 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 자원에서 뭐 석유 같은 거 갖고 오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폴리머 쪽으로 분류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저희들이 합성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열을 가하거나 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특정 구조를 형성시켜서 저희 실생활에 쓰이게 하는 거를 이제 신테릭 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내추럴 폴리머 예를 들면은 뭐 커튼 아니면 울 저희 패브릭이죠. 저희 옷 같은 거에는 이제 내추럴 폴리머들이 많이 쓰였는데 요새는 이제 뭐 합성 섬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대부분 다 신테릭 폴리머 쪽으로 많이 하고 사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자연 재료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약간 잘못된 시각이고 확실히 신테릭 폴리머 쪽에서 많은 그런 기능성 재료나 기능성 섬유 또는 어, 기능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뭐 개발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 다 신테릭 폴리머 기준으로 생필품 저희 뭐 칫솔이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분자를 기반으로 다 합성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녹화가 되고 있는지 보고요. 그래서 이제 폴리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어떻게든 접목할 때 그냥 영어를 읽으시면 돼요. 폴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냥 여기 위에 적혀 있네요. 폴리 여러 개. 그리고 repeating unit. 그러니까 여러 개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폴리머라고 하면은 한 이제 좀 이따 가서 제가 모노머가 뭔지 설명해 드릴 건데 모노머 기준으로 1000개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폴리머라고 하고요. 그 아래 있다 뭐 올리고모나 아니면은 뭐 이제 폴리머라고 약간 칭하기 애매한 기준으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10,000 몰레큘러 웨이트 이상일 때는 폴리머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노머가 이제 그 폴리머의 최소 유닛인데 뭐는 이제 어 뭐가 폴리하게 모여서 뭘 하게 그러니까 하나 모노가 1이잖아요. 얘들이 여러 개 모여갖고 루피링 해가지고 결국에 라지 몰레큐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세라믹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세라믹이나 금속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나노 머테리얼 이런 쪽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10,000개 이상이잖아요. 폴리머는 기본적으로 얘들은 매크로 매크로 몰레큐얼 계열에 속해요. 얘네들은 이제 나노 머테리얼이니까 이제 세라믹 믹스 앤 반도체
이쪽은 이제 세라믹이나 세미컨덕터는 주로 나노 기준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매크로 스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굳이 나노 스케일이 안 돼도 되고, 나노, 이제 나노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10에 마이너스 9승 뭐 이런 거니까 10, 뭐 수십 나노. 근데 매크로는 수십 마이크로, 훨씬 커요. 한 100배에서 1000배 크니까 1000배, 1000배 정도 더 크죠. 그러니까 폴리머는 굉장히 큰 유닛이고, 이제 반도체 재료는 일반적으로 작은 유닛에서 많이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폴리머는 애초부터 이렇게 여러 그 모노머들이 이어져 있는 상태로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몰레큐얼 계열에 속하고요. 이제 저희가 세라믹이나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가서 세미컨덕터 같은 거 만들면은 일반적으로 다 나노 스케일로 만듭니다. 수십에서 수나노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조금 합성이나 그 가공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고분자 수업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어 아마 나노 수업이 나노 머테리얼 수업이랑 폴리머 수업이랑 들으면 좀 약간 개념이 다르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한쪽은 너무 큰 상태에서 많이 다루는 학문이고 하나는 굉장히 작은 스텝에서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폴리머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드로카본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CH 카본이랑 하이드로전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를 하이드로카본 형태로 하고, 얘들이 이제 그 뭐 더블 번들을 하고 있거나 트리플 번들을 하고 있으면은 뭐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시작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기본은 더블 본드는 알킨 구조. 더블 본드는 여러분들 유기화학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알킨 구조. 그리고 트리플은 네. 예, 이렇게 해서 트리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더블이거나 트리플이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쭈루루룩 이어져 있는 싱글 결합으로 변환되면서 얘네들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츄레이티드 이제 하이드로카본 스트럭처에서 세츄레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all bonded are single ones, 그러니까 싱글 그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끊겨갖고 이제 하이드로카본 형태를 그 나타내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싱글 번딩으로 있을 때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얘네들이 열을 받거나, 이게 왜 세츄레이티드라고 하냐면 여기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려면은 폴리머라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 이제 하이드로카본 구조들이 그 열을 받거나 에너지를 받으면 이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싱글 번딩이잖아요. 싱글 번딩이면은 에너지를 에너지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연결 이제 그 도네이팅 할 수 있는 전자의 여유가 없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려면은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깨지면서 얘네들이 다른 카본에 이제 그 여기 있는 전자가 이제 결합이 깨지면서 전자를 줘야겠죠. 그냥 여기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깨지면서 이제 전자를 다른 어 카본과 그 교류하면서 새로운 그 연결 연결고리를 형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깨지면서 옆에 있는 카본이랑 쭈르륵 붙으면서 하이드로 그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시작되는데, 세츄레이티드일 땐 얘들이 다 싱글이니까 여기서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폴리머가 깨지겠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츄레이티드 그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요. 하지만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일 땐 얘네들은 언세츄레이티드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받았을 때 또는 뭐 촉매가 들어왔었을 때 얘네들은 어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molecules that have a double or triple covalent bond, each carbon atom is not bonded to the maximum for other atoms.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other atom to group of atom to become attached to the original molecul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이 깨지면서 그 옆에 있는 another atom이랑 같이 붙을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합이 깨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unsaturated carb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그냥 어차피 이 수업 자체가 일단 기초를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적용을 배우는 수업이니까 제가 이제 좀 용어적인 거나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머리 이제 폴리머에는 여러분들 유기화학 분명 들으셨겠지만 유기화학 아마 1이나 2 들으시고 계시겠지만 어 이제 네 이런 용어들에 좀 친숙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IUPAC라고 배우는데 뭐 케미컬 네이밍 하는 건데 뭐 이건 단순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소, 머리즘 이런 단어를 쪼개서 읽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아이소머리즘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동일 동일한 화학 구조식을 가진 가져, 가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아이소머리즘은 이제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고 폴리머리즘은 폴리몰피리즘은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돼요.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폴리머 고분자. 이거 폴리머리즘이랑 아이소머리즘이랑 똑같은데 앞에 이제 고분자인데 이제 다양한 몰폴로지 갖고 있는 고분자. 이게 이제 폴리머리즘인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뷰테인 같은 경우엔 C4H10을 갖고 있죠. 근데 아이소뷰테인도 카본이 4개고 하이드로전이 10개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뷰테인하고 아이소뷰테인이라고 하고 아이소뷰테인이란다. 아이소머리즘이라고 하고 이제 폴리몰 또한 얘네들이 이제 고분자가 되면 이제 그 폴리몰포리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같은 거나 네이밍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루이스 그 C4H4가 뭐냐라 할 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디파인 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네이밍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분석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패턴을 가지는 거를 저희는 그 폴리몰포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폴리머 스트럭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크로 몰레큐얼이고요. 왜냐면 모노머가 하도 많으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는 반도체란다. 그 고분자는 그 이제 몰레큘러 웨이 나중에 몰레큘러 넘버 그 설명해 드릴 건데 MN이라 하죠. MN이 이제 10,000 이상이면 폴리머로 분류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거는 10만에서 한 50만까지. 그러니까 50만 개의 모노머들이 이어져 있는 건데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자 하나당 사이즈가 앵스트롬이잖아요. 앵스트롬 자체가 0.1나노인데 얘네들이
50만 개 있다 생각해 보세요. 50만 개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로 스케일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폴리머는 매크로 몰레큘이라고 하고요. 얘들은 이제 코밸런트 인터 아토믹 반드로 돼 있고, 카본 뭐 카본도 카본 체인도 결국에 뭐 코밸런트 반드죠.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코밸런트 뭐 인터 아토믹 반드 카본 체인 폴리머스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코밸런트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백본이라고 하는데, 백본 of chain is string of carbon atoms. 그러니까 이제 뼈대가 있는데, 뼈대 폴리머를 일반적인 폴리머를 그 기준하는 뼈대가 뭐냐면은 카본, 탄소 기준으로 뼈대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냥 여기 하이드로전이 붙어 있고 하이드로카본 구조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폴리머를 어떻게 형성시키냐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가 OH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뭐 클로린일 수도 있고 하이드로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뭘 붙이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폴리머는 어 이제 카본 백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뭐 조금 어 이런 것들도 있죠. 폴리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기초적인 폴리머예요. 기초적인 폴리머는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카본 기반의 카본 백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되게 특이한 폴리머들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PDMS라는 폴리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리콘 기반하고 옥세인 기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보시는 건 하이드로카본 기반의 폴리머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신테릭 폴리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테릭 폴리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목적에 의해서 합성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꼭 하이드로카본이 아니라 이렇게 아미노실레인기 같은 걸로 하면은 굉장히 다른 물성을 갖게 되는 특이한 구조를 갖게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어 물질을 합성하고 만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폴리머 구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노머 기반으로 이제 폴리머가 되고, 이제 항상 모노머가 똑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얘네들이 특정 A란 애들이 여러 개 모여 갖고 A가 이제 만 개가 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폴리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폴리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약간 옛날 구시대적인 폴리머 형상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요새 트렌드, 요새 영구적으로 핫하거나 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트라이 하려는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A, A, B, C 형태로 다른 모노머들을 연결을 해요. 다른 모노머들을 연결한 다음에 얘들을 A, B, C 형태로 또 이렇게 만 개를 이어가거나 뭐 3천 개를 이어가거나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어 다양한 형태의 폴리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 A 체인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수십 개 박아요. 그래서 막 이러한 다양한 모노머를 박아갖고 이거를 막 만 개의 체인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저희들은 이제 코폴리머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얘들을 코폴리머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노멀들을 겹쳐서 고분자를 만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주 특이한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너무 이건 구시대적, 그냥 이건 모노모델 열 처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성도 어렵지 않고 아주 구시대적 그 폴리머고, 요새 핫한 트렌드는 이제 다양한 모노몰들을 겹쳐서 고분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왜 다양한 모노머들을 할까 하면은 빨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A랑 B랑 C랑 다 다른 역할. 뭐 노멀. 예를 들면은 A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A는 접착 성분이 있는 거고 B는 향균 향균 향 향균 성이 있는 고분자고 이게 단분자고 모노머가 단분자예요. 뭐 다 알죠? 이건 다 아셔야 돼요. 그 제가 접착 성분이 있는 거고 향균 특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C는 얘네들이 이제 어 뭐가 있을까? 얘는 이제 막 전도성 있는 공분자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ABC 형태로 붙여놔 가지고 폴리머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ABC 체인을 갖는 폴리머 자체는 어느 정도 접착 성분도 있으면서 향균 특성도 있고 전도성도 있고 그러한 특이한 형태로 개발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어렵죠. 쉽지가 않죠, 사실.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일단 모노머들이 첫 번째로는 잘 붙느냐라는 게 문제고 ABC 형태로는 잘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을 저희가 만 개로 만약에 만 개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 만 개로 붙게 되면은 얘들이 잘 안 붙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물질을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레고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언가 여러분들이 연결할 때 같은 성분일 때 잘 이어지지 다른 성분일 때 잘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잘 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요새 트렌드는 이제 코폴리머를 활용한 어 다기능 고분자 개발. 네, 다기능 뭐 소재. 그러니까 단순히 고분자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무를 쓰잖아요. 고무의 역할이 뭐예요? 절연체가 될 수도 있겠 얘들이 이제 전기를 안 흐르는 성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어떤 걸 보관할 때나 조금 어 약간 압력으로 뭔가 눌러줄 때 그럴 때 쓰는데 여러분들 코폴리머 같은 거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그런 고무의 그런 쫀득쫀득한 그런 특성 이외에도 다른 걸 뭐 다른 특성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가 하나일 때는 저희가 모노머라고 하는데 두 개면 다이. 이제 여러분들 뭐 그릭어 아실 수도 있는데 예. 모노라는 뜻이 여기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외우면 편해요. 나중에 가서도 되게 편해요. 모든 공학을 할 때. 모든 공학이든 뭐 실생활에서 die to try three 그리고 테트라 four 그리고 뭐 이제 헥사가 6이고 5가 뭐였지? 그리고 헵타가 뭐 7, 그리고 옥타 코어 마가잖아요. 이게 8이고 잠깐만요. 테트라가 5고 어 테트라 테트라 뭐 아무튼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개 있을 때는 모노머, 두 개 있을 땐 다이머, 세 개 있을 땐 프라이머.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특정 과반수 이상으로 간다. 한 10개나 수백 개가 된다. 하면 저희는 올리고머라고 하고요. 만 개 이상이 될 땐 저희가 폴리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PDMS 폴리머 시그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고분자를 사다 보면은 음,
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식으로 안 파는구나. 근데 그 가끔씩 이제 시중에서 팔 때는 이제 폴리머라고 해놓고 한 600 몰레큘러 한 모노머가 한 600개에서 3000개 이런 것들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분류하면 얘네들은 올리고모라고 분류하는 게 맞지만 어 시중에서 팔 때는 이게 또 막 PDMS 올리고 뭐 무슨 어떤 뭐 이제 그렇게 나누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폴리머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올리고모라고 하지만 시중에서 팔 때는 폴리머라는 칭을 붙인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 구조에 보면은 그 이제 이러한 애들이 이제 폴리머를 이제 each of the two remaining valence electron of every carbon atoms may involve in the site of bonding atoms radical that's position adjacent to the chain.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저희들이 이렇게 카본 더블 번딩이나 트리플 번딩이 깨지면서 쭉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폴리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쪽에 이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하이드로카본 형태로 웬만하면 안 남아 있고 왜냐면 저희들이 이 물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왜 무기가 전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끝쪽에 이 구조가 잘 안 보이네. 이거 시중에 파는 건데 이렇게 쭉 폴리머가 연결되어 있고 끝쪽에 그 비스 하이드록실 알킬 터미네이티드 이 끝쪽에 약간 딱 엔딩 부분에 이렇게 터미네이티드 된 그 펑셔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많이 그 끝쪽에 나타나고 피놀이나 뭐 알데하이드, 마세틱 애시드 그리고 뭐 다이에틸 뭐 메틸 알코올 다양한 형태로 이 끝쪽 터미네이티드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얘들이 얘네들을 이제 폴리머를 만들기 위해서 폴리머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구체 및 알킨 또는 알킨을 사용하지만 얘네들이 100% 하이드로 카본 형태의 어, 모노멀만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미네이션 되는 종류에 따라 갖고 그 폴리머의 성질이 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폴리머의 성질을 바뀌는 게 물론 폴리머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어, 어떠한 원소가 연결되어 있냐. 하이드로카본일 수도 있고 실레인 기반의 물질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있을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어떠한 원소 이외에도 그 terminated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어 이건 약간 마이너한 건데 그래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셔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erminated 된 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몰레큘러 넘버 몇 개의 모노머가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어,
폴리머의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폴리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폴리에틸렌. 이제 폴리에틸렌 이거 폴리머인데 앞에 폴리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증거겠죠? 잠시만요. 폴리에틸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틸렌 모노머 C2H4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쭈루룩 이어지면서 기본적으로 계속 이 더블 본딩이 깨지게 되면서 이렇게 쭉 체인이 되는 거예요. 쭉 체인이 되면서 이제 계속 레디컬이 생기죠. 레디컬이 생기면서 쭈루룩 이어지는 건데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표기하는 건 얘네들이 모노모잖아요. 모노모인데 수십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걸 그릴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얘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폴리머를 다 그립니까? 그러니까 모노모가 되는 기준에서 양갈래 한번 싹 치고 여기에 n이 만 개면은 이제 그 n이 만 개인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폴리머를 나타낼 땐 여기 모노모 기준에서 가로 한번 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 n 개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성능을 논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리필링 유닛을 정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폴리머를 줬어요. 누가 문제 이런 폴리머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리필링 유닛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리필팅 유닛일 수도 있고 잠깐만. 이게 리피팅 유닛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리피팅 유닛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걸 두 개가 있는 걸 리피팅 유닛이라고 했지만 세 개가 리피팅 유닛일 수도 있고 네 개가 리피팅 유닛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이름 보고 폴리에틸렌이잖아요. 에틸렌이 에틸 여러분 유기화학 다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에틸렌 자체가 C2H4잖아요. 그러니까 C2H4 기반에 모노머가 여러 개 붙여갖고 폴리에틸렌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니까 이름 보고 모노머 유닛을 첫 번째로 유추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반응물 보고죠. 이제 리액탄트. 왜냐면 리액탄트에는 분명 모노머에 대한 정보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지고 보시면 되고 또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PDMS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PDMS란 폴리머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로 좀 논문을 써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옥사이드 하나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모노머를 형성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폴린 애초부터 빼도 되죠. 다이메틸 메틸 두 개 있죠. 실록세인 SiO5거든요. SiO2가 아니라 실록세인이 SiO5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 이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모노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가볍게 뭐 시험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틀릴 만한 문제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딱 기분 좋게 풀고 넘어갈 어,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A란 A란 물질이 쭈루루루룩 이어져 있을 때는 호모폴리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폴리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AB 뭐 이러한 규칙성이나 또는 ABC 뭐 D 뭐 A
A, B, C. 뭐 아무튼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B, C, B, C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A, B, C 이러한 뭐야 왜 대문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거나 A,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저희 코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로 이렇게 그 어, 폴리필레인 유닛하고 뭐 에셀린 유닛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랜덤 코폴리머라고 뭐 특정한 배율로 이렇게 있으면은 랜덤 코폴리머라고 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굉장히 어, 그 어느 규칙을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블락코폴리머라는 특정한 다른 명칭을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블락코폴리머랑 뭐 랜덤 코폴리머 이런 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코폴리머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폴리머 종류인데 PTFE는 기본적으로 음, 제품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이전에 반도체 회사 있을 때도 제가 이거 PTFE 가지고 좀 갖고 놀았는데 제가 실제로 PTFE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필터에 되게 많이 쓰입니다. PTFE 필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플라스틱 필터 플라스틱이라 표현하면 안 되지 아무튼 폴리머 필터에 많이 쓰여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린기를 그 하이드로카본이 아니라 이제 그 카본에 이제 플러린이 붙어 있는 구조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모노머 기준으로 그 C2F4 자체를 폴리머라이즈 시켜서 하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이 좋고 어 산화 및 산소 투과도가 낮고 어 이제 소수성 이제 물에 안 녹아요. 물에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냐면은 이제 필터에도 쓰고 필터에도 쓰고 이제 뭔가 어 외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나중에 가서 저 배우시겠지만 외부와의 그 가스 접촉을 방지할 때 이런 PTFE 같은 거 많이 씁니다. PTFE 같은 걸로 이제 외기랑 내기를 약간 단절시키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PVC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구조에 이렇게 클로라이드가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거는 이거는 코폴리머 종류는 아닌데 그냥 PVC 폴리머 어디다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소위 쓰는 이런 것도 내구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광 같은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죠. 플라스틱인데 좀 더 고급 플라스틱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가셔서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꼭 이제 가장 기초적인 폴리머는 이제 제가 아까 하이드로카본 기준이라고 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폴리머의 형태는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맞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응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드로카본 기준은 옛날 실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 어 이제 미래지향적 기술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하이드로카본 기반보다는 이제
뭐 실리콘 또는 옥세인, 옥세인, 이고 뭐 옆에 붙는 것도 이제 카본 근처나 실리콘 옆에 붙는 것도 뭐 다른 펑셔널 그룹 및 이온들이 부착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의 종류로 폴리머를 만들 수 있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폴리머 연결해서 코폴리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이거 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무기화학하고 세라믹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실리콘 폴리머 자체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원소 플러스 결합 그리고 터미네이션 플러스 단분자의 배열 다각화 이런 것들로 엄청 많은 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원소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고 결합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고 물론 코밸런트 반딩을 하고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소가 달라지면 결합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폴리머를 다 만들고 나서 맨 끝쪽에 어떤 물질로 터미네이트 시킬 건가 그리고 단분자가 아니라 그 단분자 이제 코폴리머를 사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배열했을 때 뭐 ABC 그렇게 배열했을 때 얘네들을 낼 수 있는 그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얘네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안 되는 어 이제 변수 그 가능성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삼성에 있었지만 제가 삼성 반도체에 있었지만 반도체에서 폴리머 안 쓸 것 같잖아요. 거기서도 코폴리머 써요. 코폴리머 쓰는데 저희 코폴리머 쓸 때는 일반적으로 뭐 조금 빛에 반응하면서 뭐 접착이 잘 되고 뭐 이러한 두 가지 이제 반도체에서 쓸 때 빛에 좀 잘 반응해야 되거든요. 빛에 반응을 하는 고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폴리머를 반도체에서 만드는 코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빛에 반응하면서 조금 그 아래 저희가 까는 하부막에 접착이 잘 되고 그러한 고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꼭 하이드로카본 기준에 하이드로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메실, 에틸, 페닐 이런 것들이 특정한 그룹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클로라이드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으면 PBC라는 폴리머가 되고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는 약자죠. 이거 다 약자예요. PTFE도 PTFE가 뭐예요, 약자가? 아무튼 그 폴리 테트라 플로로 에틸린 뭐 이런 것들 다 약자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PTFE가 어떤 구조다, PBC가 어떤 구조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양한 펑셔널 그룹들을 하이드로카본 기준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 뼈대 구조에 다양한 뼈대 구조의 원소를 꼭 카본이 아니어도 되고 얘가 실리콘이어도 되고 옥시즌이어도 되고 한데 이제 카본이 가장 흔하죠. 가장 많은 종류가 카본이니까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라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와도 된다. 그리고 그, 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같은 데서 뭐 폴리머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가 뭐냐라 하면은 하이드로카본 적는 게 그냥 좀 일반적인 대답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꼭 특이한 구조를 언급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예시로 하라고 하면 하이드로카본 구조 말씀하시는 게 가장 쉬울 거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가장 흔한 폴리머가 왜냐하면 하이드로카본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린 C2H4가 폴리에틸린이고 가장 많이 쓰는 거죠. PTFE, PBC 그리고 폴리프로필린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흔한 거죠. 여기도 이제
하이드로카본 기준에 CH3 붙은 거고, 여기도 폴리스테린, 폴리스티린, 이것도 되게 많이 쓴 거죠. 네, 이런 것들. 얘들이 이제 방음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뭐 포장지, 충격 완화 이러한 것들도 되고, PMMA 반도체, 저희 이제 에너지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 굉장히 소수성, 그러니까 물이랑 굉장히 그 거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어 밀봉할 때 많이 쓰이는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폴리머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러한 펑셔널 그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성능이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속 만들게 될 거예요. 요새는 아무래도 트렌드 자체가 학문이 아니라,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및 연구의 트렌드가 융합학문 쪽으로, 융합공학 쪽으로 많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분자 전공자가 아니지만, 물론 고분자에 대해서 알긴 알죠. 저도 고분자를 너무 많이 썼었고. 근데 융합공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라믹 수업만 들을 수 있고 고분자 수업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게 될 지식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어찌됐건 사회에 나가면 고분자랑 세라믹이랑 금속 다 써요. 여러분들이 재료공학 들었어. 여러분들이 뭐 회로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많이 안 하게 될 거지만, 하긴 함. 회로 그 예, 저도 이제 대충 하긴 했는데, 뭐 프로그래밍 조금 조금 함.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소재 공학도로서 이제 고분자랑 세라믹, 금속 이런 것들을 사회에 나가면 다루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왜냐면 산업에서는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재료만 쓸 줄 아는데, 거기에 금속도 들어가고요, 고분자도 들어가고, 심지어 회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근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못하면 여러분들은 고분자밖에 모른다 해요. 난 고분자만 밖에 할 줄 몰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같이 사람들이랑 일하는데, 이게 문제. 자, 오늘이 며칠이야?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지금은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따로따로 설명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근데 나중에는 고분자 플러스 세라믹 그리고 금속들을 어떻게 다 활용해가지고 의미 있는 걸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땐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되게 기초적인 거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시험 문제 낸다 하면은, 반도체 한 문제, 고분자 한 문제, 탄소 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문제 한 개씩. 그리고 복합 소재 응용 같은 데서 한 뭐 세네 문제 나오겠죠. 중간고사에서는 아마 한 여섯 문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각 수업당 한 문제는 분명 나오고, 그게 아마 그래도 꽤 큰 비중, 아무래도 한 문제다 보니까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몰레큘러 넘버죠. 몰레큘러 넘버인데 기본적으로 mn 자체는 그 이제 그 이제 분자 이제 얘들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몰레큘러 x가 이제 fraction of total number of chains 체인이 몇 개 있는지고 m1은 이제 몰레큘러 weight in size i에 대한 사이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적어요. mn으로 적을 때도 있고 mw로 적을 때도 있는데 weight average 그리고 number averag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mn은 n 자체가 체인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w는 average weigh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의 무게가 몇이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폴리에틸 C2H4가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mn 자체는 1만이라 쓰면 돼요. 근데 몰레큘러 웨이트일 때는 C2H4 자체가 C2가 24고 26, 28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28만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중간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시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폴리머가 있어요. 고분자가 있어요. 고분자를 이제 구입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mn이 10,000개인 걸 사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 때는 어 이제 되게 다양한 사이즈들이 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만 개의 고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모노머가 수천 개, 수백만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시켜갖고 폴리머 mn을 10,000개 있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시키면은 모든 고분자가 10,000개의 체인을 갖게 될까요?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12,000개 있는 것도 있고 7,000개 있는 것도 있고 5,000개 있는 것도 물론 500개 있는 건 거의 없겠죠. 근데 막 15,000개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몰레큘러 넘버 그리고 평균적인 웨이트 기준으로 이제 mn하고 mw를 얘기한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그, 그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얘들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몰레큘러 넘버 나누기 이제 리피링 유닛 몰레큘러 웨이트 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mn하고 mw가 일반적으로 더 높죠. mn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평균적인 몰레큘러 넘버랑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트 평균적인 몰레큘러 웨이트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쉐입 같은 경우는 폴리머 몰레큘러 리니어 체인지 neglecting the zigzag arrangement of backbone atom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폴리머는 저희가 그릴 때는 리니어 체인으로 그리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large 넘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약간 이렇게 다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 이제 이제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는 잘 휘어지는 고분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휘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은 단단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런 휘어지는 특성이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릴 때 리니어 특성으로 그리지만 실제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폴리머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리니어로 존재할 때는 저희 리니어 폴리머라고 하는데, 이제 폴리머가 또 뭐 꼭 리니어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브랜치 같은 것처럼 뭔가 옆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브랜치드 폴리머. 사이드 브랜치 chains are connected to the main ones. 그래서 크로스 링크드 폴리머. 크로스 링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머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이제 이렇게 브랜치드 된 게 이제 폴리머를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은 B가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폴리머가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C랑 D 계열이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폴리머,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나중에 가서 제가 카본제로 설명할 때 얘들이 그거에 기반이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고 서로 연결돼 있을수록 결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리니어 폴리머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얘네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폴리머들을 용매 같은 데 담그잖아요. 분리가 된다. 얘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으면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한 결합을 가지고 훨씬 더 강한 형태로 그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런 명칭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명칭들은 제가 나중에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시험에서는 뭔가 단어를 외우는 느낌보다는 이제 폴리머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을 외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려도 기본적으로 저는 만점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 이러한 그림 뭔가 이미지로서 이걸 좀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제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컨셉 같은 거를 외우시고 어 이제 뭐 그쵸. 폴리머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리딩이 되고 어떻게 얘네들이 존재를 하는지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폴리머 자체가 두 가지 형태로 갖고 있는 뭐 에틸린일 때 여기 R 뭐 펑셔널 그룹이 이제 R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폴리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헤드 투 헤일 컨피그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헤드 투 헤드 컨피그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 어 당연히 이제 다른 조금 다른 물성의 폴리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연력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가 가장 쉬운 구조일까요? 어떤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일까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헤드 투 헤드랑 헤드 투 헤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R이 CH3나 C2 뭐 H4 H5 이런 것들이잖아요. 카본 그룹들이잖아요. 카본 그룹들이 옆에 어드제이슨하게 옆에 바로 붙어 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 연력학적으로 벌키한 물질에 의한 서로 어 그 리플전, 서로 밀쳐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서로 밀쳐내면서 기본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잘 안 뭉칠 거예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은 헤드 투 테일 in most of polymers the head to tail configuration predominat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조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 구조는 뭐 특정 압력이나 뭐 특정 에너지를 가했을 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희들이 상압으로 오게 되면 얘들이 쉽게 분해되거나 뭐 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폴리머를 기준할 수 있는 게 스테레오 아이소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여러분들 알죠? 유기화학 621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헤드 투 이런 것들도 이제 스테레오 폴리머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같은 케미스트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거. 그래서 same order, head to tail but different their spherical arrangement. 그러니까 배열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유기화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시스나 트랜스 형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이러한 것들도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머 계열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시스 트랜스 형태로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더라. 똑같은 화학 구조고 한데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유기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 isostatic configuration. All of the R groups are situated on the same side of the chain as follow. 아이소스테릭 컨피그레이션 기본적으로 이 펑셔널 그룹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왜냐면 어쩔 때는 얘네들이 그 시스나 트랜스 구조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 구조, 이제 시스 구조일 때는 이렇게 R 그룹들이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랜스 구조일 때는 이제 양갈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이소스테릭 컨피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아이소 동일한 이제 한쪽만을 바라보고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펑셔널 그룹들 꼭 R이 아니더라도 뭐 클로린이든 좋으니까 어찌 됐건 특정 펑셔널 그룹들이 어 그 특이한 한쪽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컨피규레이션을 얘기한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존재할 때도 아이소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RH 펑셔널 그룹이랑 RH 이런 특정한 배열로 되어 있는 거를 아이소스태틱이라 하고 그다음에 신 신다이오스테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제 좀 트랜스 느낌이죠. 트랜스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그 R groups alternate side of the chain 그러니까 꼭 이제 규칙을 가지긴 하는데 이렇게 RH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들이 이제 시스더라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들은 지금 시스로 돼 있잖아요. 얘들은 트랜스로 돼 있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AB 형태예요. A가 이제 펑셔널 그룹이고 H가 B인데 AB 형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면 얘네들은 A, BB, A, BB 뭐 이렇게 특정한 규칙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AB 스태킹이 아니고 얘는 이제 트랜스 형태로 A, B 트랜스 A, A, B 트랜스 A, B 트랜스 B, 트랜스 A 이런 식으로 좀 ABAB 규칙이 아니라 시스 ABAB 규칙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규칙적인 거를 신 다이오스테릭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아택틱 그 컨피규레이션은 이제 좀 랜덤하게 달려 있는 것들을 이제 아테틱 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헤드 투 테일 컨피규레이션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디냐? 아이소스테릭 컨피규레이션이 가장 좋긴 한데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저희가 특정 물질의 결합 또는 합성 조건에 의해서 씬 다이오스테릭이나 그 아테틱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얘들의 그 스테레오 아이소멀리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펑셔널 그룹들 R이나 CL이든 플로린이든 다양한 펑셔널 그룹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아이소스태틱, 신다이오스테릭, 그, 그 아테틱 컨피그레이션을 지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오메트리컬 아이소머리즘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트랜스 시스 형태냐 트랜스 형태냐 결국에 여기서 연장된 거긴 한데 이 스테레오 아이소멀리즘에서 연장된 거긴 한데 이제 얘들이 시스 스트럭처로 돼 있냐 트랜스 스트럭처로 돼 있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하실 줄 알아야지 어, 이 스테레오 아이소머리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 당연히 배우셨었을 거라고 네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시만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몰레큘러 캐릭터리스틱이 간단하게 아까 저희가 쭉 배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몰레큘러 캐릭터리스틱 보면 케미스트리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몰레큘러 웨이트나 몰레큘러 이제 그 링크돼 있는 리피팅 되는 유닛이죠. 사이즈고 쉐입, 트위스팅 돼 있냐 뭐 얘들이 뭐 리니어하게 돼 있냐 그 구조에 있어서는 리니어, 브랜치드, 크로스 링크드 네트워크 구조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아이소모릭 스테이트에는 스테레오 아이소모 그리고 지오메트리컬 아이소모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컬 아이소모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얘들이 모노모 기준이잖아요. 모노머들이 시스 폴리프로필린 프로핀처럼 쭈루룩 이어져 있는 시스 구조나 트랜스 구조가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이 사실상 이제 특정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시스나 트랜스 구조로 특정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스테레오 아이소멀리즘에 의해서 아이소스태틱이나 어, 신다이오스테릭 아테틱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소모릭 스테이트에서는 여기서는 스테레오 아이소모랑 지오메트리컬 아이소모를 따로 분류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스랑 트랜스가 이 아이소스태틱이랑 신다이오스테릭 아테틱 쪽이랑 같이 좀 엮여 있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는 어, 이렇게 특정 오더를 가지면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시스 폴리피린이 얘들이 스태킹이 되잖아요. 스태킹이 되게 되면은 얘들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은 뭐 특정 뭐 아이소스태틱이나 뭐 신다이오스테릭 또는 마테틱 쪽으로 아테틱 향 방향으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어느 쪽으로 부를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 모노모든 폴리모든 이런 특정 구조 배열을 가지게 되고 연력학적으로 이제 특정 구조를 페이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펑셔널 그룹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좀 더 스테이블하더라. 그리고 터모플라스틱하고 서모셋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폴리머를 만들 때는 이제 열을 가해 갖고 녹여 갖고 얘네들을 이제
쭉 링킹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thermoplastic polymer, soften when heated and harden when it's cooled, processing that totally reversible and may be repeated. 그러니까 얘들이 기본적으로 폴리머를 열을 가해서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다시 하드하게 하면서 다시 결합을 강하게 만들고 느슨하게 하고 녹였다 재활용할 수 있는 thermoplastic polymer. thermosetting polymer는 network polymer become permanently harder during the formation and do not soften upon heating.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thermoplastic polymer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리니어 구조, 리니어 폴리머, 그리고 thermosetting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어가지고 열 얘들이 열이 낮으나 높으나 동일한 이제 웬만하면은 그렇게 막 소프트해지지 않는 성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머셋링 폴리머인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서로 크로스 링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코폴리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만 얘기 드리자면, 코폴리머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폴리머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알터네이팅 할 수도 있지만 랜덤 형태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블락, 그냥 기본적으로 A란 폴리머 유지되고 B란 폴리머 유지되고 A란 폴리머 다시 유지되고 B 유지되고, 특정한 이렇게 좀 어, 형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는데, 알터네이팅처럼 ABAB가 아니라 AAA, BBBB, AAA, BBBB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그래프트 형태 폴리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PSS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제 폴리머 체인이 쭈루룩 있으면 그 옆에다가 추가적인 A란 폴리머를 붙이는 거예요. B란 폴리머 뼈대가 있고 여기 A란 폴리머를 붙이는 건데, PSS 잘 안 나와 있네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게 PSS란 폴리머인데, 기본적으로 P하는 폴리머에 PSS를 붙이는 거예요. 서로 붙이는 건데 둘이 다른 종류의 폴리머입니다. 폴리머를 두 가지 형태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코폴리머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그 PSS, 아까 제가 방금 그 보내드린 이 구조가 뭐냐면은, 한쪽은 하이드로필릭하고 한쪽은 하이드로필릭하고 한쪽은 포빅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그 특이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기능성 폴리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폴리머 종류가 있다면은 뭐, 뭐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카본 기준은 이제 언세츄레이티드 하이드로카본이긴 하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도 코폴리머 종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코폴리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리머 크리스탈리니티, 이제 얘네들도 결국에 저희들이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지면 얘들도 기본적으로 결정을 이루게 돼요.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얘들이 쭈르륵 연결되어 있는데, 얘들의 유니셀이 뭐냐? 제가 이전에도 유니셀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유니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공간 안에 분자들이 얼마나 밀도 있게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를 하는 걸 유니셀이라고,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크리스탈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크리스탈리니티가 높으면은, 결정도가 좋으면은 crystalline polymers will have a greater density than an amorphous one of the same material. 그러니까 폴리머가 최대한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을수록 덴시티가 높은 거죠. 이제 밀도가 높은 거는 그만큼 오밀조밀하게 컴팩트하게 들어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덴시티가 높으면은 크리스탈리니티가 높다. 그래서 degree of crystallinity can be determined by the density of the specimen, density of the total amorphous polymer, 그러니까 amorphous polymer, 그리고 density of perfectly crystalline polymer. 그래서
잠시만요. 뭐 갑자기 끊겨버렸는데. 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density of space만은 이제 표면 그 시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료의 density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죠. PS는 동일하죠. 그리고 density of total amorphous polymer 그리고 perfectly crystalline polymer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숫자랑 실제 시료의 density를 비교해 가지고 total crystallinity를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은 PS고 PA랑 PC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 밸류에 기반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degree of crystallinity polymer depends on the rate of cooling during this solidification.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들을 고체화 시키느냐. 온도를 올리면 얘들이 이제 말랑말랑해지겠죠. 당연히 이런 리니어 형태의 폴리머 같은 경우엔. 근데 얘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그, 그 쿨링하면서 얘들 단단하게 만드느냐. Sufficient time must be allowed to chain to move, align themselves during the crystallization of a cooling.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리머들이 쿨링을 할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기화학에서는 이제 무기화학이란다. 저 세라믹에서는 열 처리를 오래 할수록 결정화가 올라간. 근데 반대로 유기물은 워낙 높은 온도에서 100도만 올라가도 얘들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온도를 높이나 낮추냐 얘기할 때 298Kelvin, 즉 25도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좀만 높아도 얘들이 녹거나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쿨링을 하면서 얘들을 결정화 시켜야 되고 이제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기물은 세라믹이나 금속은 녹는 점이 1000도 이상이에요. 1000도에서 3000도 사이라서 기본적으로 수백 도에서는 얘들을 결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올라가게 되면 녹게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쿨링을 합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서로 갖고 있는 결합의 종류도 너무 다르고 세기도 너무 달라요. 유기물이 훨씬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쿨링을 통해서 결합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또 molecular chemistry as well as chain configuration also influence the ability of polymerization of 뭐 crystalline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가 복잡한 것들은 이제 좀 복잡하게 이제 리피팅 돼 있는 거 왜냐면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간섭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가 존재하면서 물질을 불안정하게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결정화가 된다는 거는 물질이 안정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물질이 안정화가 되는 과정인데 결정화가 되면 그만큼 덴스해지니까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니까 물질이 안정화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결합들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리피팅 유닛들이 있게 되면 얘들이 에너지적으로 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결정화를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반대로 구조가 단순한 것들은 얘들이 굉장히 결정화가 잘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쉽죠.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이건 뭐 딱히 해볼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폴리머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보거나 아니면은 좀 어 실제로 찍어 보면은 실제로 폴리머가 실제로 고체처럼 해서 잘 찍혀요. 뭐 애초부터 뭐 플라스틱도 고체고 하니까. 그리고 체인 폴디드 모델.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특정한 뭐 꼭 이렇게 폴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특정 평평하게 저희들이 폴리머 볼 때 일자 형태로 이렇게 결정화가 되는 케이스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 쭈루룩 이어지면서 뭐 이렇게 체인 폴디드 형태나 아니면은 조금 특정 이렇게 지오메트리 형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돼요. 세미 크리스탈린 형태로 되기도 하고 한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물질의 종류, 결정화 방법, 온도,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디그리 오브 크리스탈리니티는 시간하고 그런 쿨링 조건에 따라서도 바뀌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제 결정화 시키는 방법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크리스탈 기준은 아몰퍼스에서 무기화학 그 전 수업에서도 그 세라믹 얘기하면서 했지만 폴리크리스탈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미크리스탈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폴리크리스탈린, 세미크리스탈린.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린 형태로 간다. 이 형태로 간다. 그래서 수프리라이트 스트럭처는 폴리머 아날로그 오브 더 그레인 in polycrystalline metal and ceramics.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폴리크리스탈린이랑 세미크리스탈린 또는 스퍼루라이트 구조, 스페루라이트 구조. 뭐 저는 이런 표현 잘 안 써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다 똑같은 단어고요. Each spheroid is really composed of many different lamellar crystal and in addition some amorphous material.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폴리크리스탈린으로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폴리크리스탈린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모포스 형태랑 크리스탈 형태가 공존하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머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배웠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복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때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뭐 조금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는 탄소 기반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지금 현존하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 가장 공통적이고 앞으로 각각의 물질이 어떻게 보면 폴리머 기준에서는 블라코 폴리머가 요새 가장 큰 블라코 폴리머 이외에도 코폴리머, 이게 굉장히 핫한데 이게 왜 핫하고 왜 이게 어렵고 왜 이런 접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크리스탈리니티 계산하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뭐 오히려 코폴리머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코폴리머 제가 나중에 가서 한번 리뷰하는 세션을 가질 텐데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많으실 테니까 여기서 한번 쓱 퀴 적고 이제 그 리뷰하거나 좀 이번 학기에 이제 심화되는 레벨에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라 그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는 거나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어, 뭐 항상 저는 이 분량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연한 게 여러분들한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너무 대충 설명한 게 또 학생분들한테는 조금 어, 오해라기보단 잘못 이해하시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번 학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질문을 몇 명이 많이 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 항상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지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그 혹시나 뭐 제가 납득할 만한 괜찮은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 꼭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로드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